이번 시간에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땅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고 젊은 사람들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쭉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남북 통일을 갖다가 극도로 반대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고 얘기했겠지만은 단기 중기로 봐서는 좋을 게 없다. 우리 노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통일해봐야 별 이익이 없고 없는 이유, 내가 통일에 극도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장점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장점, 순수하게 장점이 있고 장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점인 경우, 이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동질성이나 정체성 회복, 맞아요. 맞습니다. 벌써 분단이 70년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서로 이질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걸 갖다가 빨리 하나로 회복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거 맞아요. 좋아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있죠. 근데 이산가족 상봉은 참 애타는 일입니다. 애타는 일인데,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했던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처음에 이제 남한 내에 있는 그 6.25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정사를 모르던 이산가족을 갖다가 전두환이가 착해줘가지고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축제 분위기였고 온 국민이 들떴고, 그럼 TV에서 난리가 나고 했죠. 울고불고 서로 이산가족이 만나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부모 자식 말고는 그 뒤에 만나는 형제가이라든지 친척들은 다 사이가 안 좋은 거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말고는 다른 거는 참 불완전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않고 참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만나서는 좋아했는데 부모 자식 또 등쳐먹는 것들 많죠.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바세계에서 좀 제일 괜찮은 건 그래도 천년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 전두환 시절에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처음에는 조화가 날뛰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자식 간 말고는 형제 간이나 친척 간에 다 안 좋은 거로 결말이 났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부모가 살아 있는 사람들 없죠. 다 죽고 없죠. 벌써 남북분단이 70년이 넘었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럼 형제 정도는 살아있겠죠. 그 만나봐야 우선은 기쁘지만은, 같은 남한 내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남북의 그 다른 체제,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70년, 80년 넘게 살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잠깐 만나서 그냥 만나기 전에 설레임, 만날 때 기쁨, 그 뒤에 몇 개월 정도만, 몇 개월은 안 그렇겠죠. 1년 정도만 잘 지내고 그 뒤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관적이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전두환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고향에 가봐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산천이 변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해. 10년이면 간성도 변한다 그랬죠.
이걸 이제 속담에서만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제 금강산 그 관광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내 앞자리인가 앞자리인 것 같아요. 앞자리 탄 그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금강산 그 근처가 그 시기 자기 고향이래. 그래가지고 뭐 금강산 그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개방됐죠. 그때 관광삼아 자기 고향에 들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는 길이라 그러면서,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보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또 다시 또 그 양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금강산 고향에 가 그 보니까 알아보겠습니까 이러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대. 이야, 자기도 10년이면 강산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속담이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금강산 자기 고향에 가보니까 한 100% 못 알아보겠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일의 장점으로 이제 국토가 확대된다는 거, 북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북한에 미인들이 많다는 거, 이거죠. 국토가 확대되면 이제 인구 밀도가 줄어들고 집값도 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론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론하고 실체하고는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아요. 이놈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고 복잡한지, 난해한지, 변수가 많은지. 국토는 2배로 늘어나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되면은 서울, 경기도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물가는 더 비싸지고, 집값은 더 비싸지고, 인구 밀도는 더 복잡해진다. 반대죠.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책만 읽은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통일되더라도 말이야, 그 3년, 5년 동안 뭐 이렇게 왕래를 남한이 뭐 함부로 못 내려오도록 그 7인칭만 만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뭐 남한에 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국경 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상이죠. 지금 총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북한에서 군인들이 집정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오고, 안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도 이 모양인데, 그럼 통일이 됐는데, 남북이 하나가 됐는데 국경에 총칼 들고 지키고 있다고 해서 북한 사람이 안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럼 내려오면 그 총으로 쏴? 붙잡고 감옥에 가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탁상 걷는 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막든 암이 있든 내려오는 걸 갖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 경기도의 인구 밀도는 폭등하고, 집값도 폭등하고, 월세도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또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옛날 소련이 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련에서 가치 있는 것은 지하자원하고 여자밖에 없다 그랬죠. 러시아 여자가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여자가 세계에서 최고 이쁩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죠. 그 슬라브족이 다 이쁩니다. 슬라브족, 또 어디입니까? 벨라루시 이런데, 그 미인 유전자가 있고, 그게 또 역사적으로도 그 동서양이 서로 겹치는 지역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에서 쓸만한 거는 지하자원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 지하자원은 벌써 중국에 다 팔아먹었어요. 지하자원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 뭐 몇 년 동안 잡도록 한다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다 팔아먹었어. 여러분 신문 안 봤습니까? 신문이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일됐다고 해서, 야, 중국 너 북한하고 맺었는 거니까
원천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주도로 통일됐으면은 남한이 뭐 미국하고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맺었는 거 무효야 이러면 되지만은 여기는 남한 주도로 통일됐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중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죠. 그 지하장을 이용한다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메인들은 맞아요. 여러분 남남북녀에 대해서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오만 것에서 다 이야기하는, 속담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착각하는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죠. 남남북녀라는 게 인물만 단지 남남북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종합편이다. 인물, 성격, 재주, 기상 모든 게 남남북녀입니다. 남남북녀면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남한의 여자하고 북한의 남자는 찌질하다는 거죠. 남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뭐 재주도 없고 뭐 인물도 못 남았으면서 눈만 높고 싸가지 없죠. 북한 남자는 어떤가 하면은 거의 거칠게 생기고 못생겼어요. 또 남한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인물들이 뭐 괜찮은데 남한 남자들하고 북한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북한 남자는 굉장히 거칠게 생겼어요. 생기는 것도 못생기고 거칠게 생겼는데 말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고 은행이 교양연구 깡패야. 재주도 없어. 러시아 남자들하고 똑같아요. 러시아의 3대 재앙이 뭡니까? 남자, 날씨, 도로죠.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3대 축복이 뭡니까? 지하자원, 여자, 또 뭘 하나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북한도 비슷해요. 3대 재앙이 뭐냐? 남자, 도로 개판입니다. 날씨. 3대 축복이 뭐냐? 여자, 지하자원. 뭐 한계를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여자 그런데 이 평양에 이제 관광지가 평양에 가가지고 그 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놈들이 그냥 시비를 걸으면은 그 뭐 곤욕을 치르고 억류되고 오지도 못해. 그런데 세계 공통으로 동서고금 공통으로 뭐 남녀에 대한 뭐 이런 게 뭐 야한 농담하고 이런 거는 서로 시비를 걸지를 않아요. 그것밖에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은 그 북한에 있는 그 뭐 남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남남북녀인 거 인정합니다. 아, 그래서 통일되면 야, 남한 여자들하고 북한 남자들은 낙동강을 오려야 된다, 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화를 안 내요. 인정해. 근데 북한에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남한 여자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성적, 생활력, 품성 압도적이야. 내가 북한 메인 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척살난다 이거야. 까뜩하면 지금 남한 남자들이 남한 여자들이 워낙 눈높이가 높고 싸가지 없고 요구하는 게 많고 이러니까 지금 국제 결혼으로 도망가죠. 여기다 남북 통일되면은 또 북한 여자들, 그 뛰어난 북한 여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걸로 또 수요를 뺏겨버려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뒤에는 또 러시아 미네들이 있죠. 남한 여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낙동강을 오리알도 안 돼. 낙동강을 오리알은 뭐 이제 깨진 낙동강을 오려야 된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 절단 나는 거야. 남북 통일되면은.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관광 자원을 이용하면 된대. 그래가지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뿐만 아니라 북한을 저기 뭐 다른 뭐 미국 이런 데 유럽 이런 데서 그 북한의 그 관광을 불러들이면 되는데 북한 경치가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론이죠. 여러분, 북한의 경치 좋은 곳은 평양은 경치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금강산 경치 좋아요. 그리고 뭐 향산 캐봐야, 뭐 묘향산 캐봐야, 그 뭐 서산대사가 지리산과 금강산에 장점이 다 있는 게 묘향산이다. 그래 놨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소문난 장치 먹을 거 없다고 안 좋아요. 북한이 괜찮은 데는 평양은 괜찮습니다. 평양하고 금강산밖에 없습니다. 금강산은 또 세계 최고죠. 아예 아닌데요. 뭐 중국에 황산도 있고 그 식이 뭡니까? 아바타 영화 촬영했는 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야? 유방에 그 저기 누구야? 장량이 도망가고 그 어딥니까 그게? 아바타 촬영했는데 그 식이 있잖아. 뭐 걔 뭐야 그 이름이 생각. 장가게. 장가게 낫지요? 아닙니다. 금강산이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자 말고 지하자원 말고 좋은 것들은 남한에 다 있습니다. 남한이 더 정이 이쁩니다. 남한은 물 좋고 평야 좋고 산 좋고 덜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느 게 좋으냐? 경상도가 정이 이쁩니다. 에이 지가 무슨 나는 경상도 여기 출생 아닙니다. 뭐 성장은 여기 사는 거 맞아요. 고향은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 맘대로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남북한 다 가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 정약용 선배부터 시작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 경상도가 최고 이쁘다고 해놨습니다. 그 산천이 좋으니까 바다가 산이 좋고 들이 좋고 강이 좋고 바다가 좋으니까 인물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나는 전국 거의 다 가봤어요. 북한도 상당 부분 가봤습니다. 관광 놀러. 옛날에 김대중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남북 교류를 많이 했죠. 그때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덕분에 따라가면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북한의 관광 자원으로 이용할 것도 없습니다. 또 뭐냐면은 세 번째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러시아에는 지금 뭡니까? 가스, 불 포함해서 엄청난 자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로 철도가 좀 안 좋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팔아먹고 있죠. 우리도 지금 가스관을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허락을 안 해주고 있죠. 그 남북 통일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포함해서 자원들을 갖다가 싸게 아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물건을 갖다가 곧바로 팔아먹고 곧바로 수입할 수 있겠죠. 지금은 배로 가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됩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입장에서는 작살난다. 왜? 북한 여자만 해도 뛰어난데 북한 미인은 우리나라 미인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러시아 미인은 러시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쁜 여자들이죠. 백인들은 아시아 남자들 안 좋아해요. 인종차별해요. 맞아요. 근데 부부만 보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3대 재앙이 뭡니까? 남자, 도로, 날씨죠. 이 남자들이 흉폭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일도 안 하고 술만 처먹고 이래가 평균 수명이 64세인가 그래요.
그 30세만 넘으면은 남자들이 차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65세만 되면 연금을 준대요. 65세에 연금을 주는데 평균 수명이 64세니까 연금 받을 사람도 별로 없어. 거기다가 전쟁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전쟁해가지고 한 2,800만이 죽었다 그럽니다. 거기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했지. 체첸인가 뭐가 저어서 전쟁했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래갖고 남자가 막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시민단체, 여성 시민단체에서조차도 아이고, 이거 시집 못 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 다처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 여자들도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 알고 그 모델 하러 오고 뭐 술집에 일하라고 시집 오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베트남하고는 이게 짝짝꿍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아가들이, 남자들이 러시아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옛날에 그러면은 러시아 남자 참 베트남 남자들이 새카맣고 키도 작고 예수하고 아주 못생겼죠. 베트남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러시아 여자들이 그 베트남 남자 따라가지고 베트남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러시아 남자들이 워낙 개판이니까. 남북 통일되면은 남한 여자들은 눈 놓고 싸가지 없는 남한 여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고 깨진 오리알이 된다. 북한 미인에다가 러시아 미인까지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아니고 통일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통일되면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를 안 가도 된다. 그때는 모병이 제한이 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머리 달고 있는지 호박 달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골 때리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골 때리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야, 이슬람교민 아랍 국가 깡패들한테 둘러싸가 있고, 우리는, 그거는 우리 약가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 깡패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이거는 세계에서 그냥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다가 독하기로만 하면 이놈들이 또 한두 번씩 되는 놈들이야, 다. 골 때리죠. 통일이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갖다가 맞대고 됩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땅, 바다, 하늘이 2배로 늘어나더라. 아니, 뭡니까?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그런 거 이렇게 되죠. 최고 체계의 깡패 국가, 중국, 러시아 국경을 맞대야 돼서 군대가 더 필요하고 복무기간이 지금 이래 갖고 안 돼요. 지금 2배로 늘려야 돼. 3년, 5년 늘려야 된다.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은 뭐야 하면, 북한에 핵무기 만들어놨는 그거 우리가 다 그들의 인수해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가가 된대. 그러면은 일본도 못 건드리고, 중국도 못 건드리고, 러시아도 못 건드린대. 참 지랄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이 없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소국인데, 그 세계 최고 깡패 국가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은 가만 놔둡니까? 전례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기도 괜히 쓸데없이 핵폭탄 만들었다가 그 강대국들이 무역 제재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거 없앴어요. 북한은 워낙 비상식적인 깡패 국가고 무역을 갖다가 안 하기 때문에 자력갱생이죠. 해봐야 중국하고 조금 하고 그 정도기 때문에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 12 국가가 못 가지고 있는다. 경제 제대 들어오면은 한 방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깡에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 이렇게 중간에 북한에 있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 발 떨어져 있는데도 중국 러시아한테 꼼짝도 못하고 친러파가 있고, 친러파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 친중파가 엄청나게 있죠. 그럼 야당 뭐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이 친중파 한다고 난리죠. 중국을 스스로 대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소국이라고 그러고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일했을 경우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많다. 우리가 세금이 작은 것 같죠.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그 복지 대비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없거나 좀 낮은 우리 뭡니까? 상속세, 종부세, 별 희한한 세금들 다 있어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어리봉까지 지금도 세금이 많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통일되면은 북한을 갖다가 우리 수준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30년, 50년 동안 세금 때리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땅들이야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그래도 노년이 또 비참해지면 어려우면은 견디기 힘들죠. 우리 아들, 손자들은 그 세금 이래가지고 북한은 세금 때려붓는데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때려부어가지고 북한은 우리 서로저는 올리면 괜찮아. 그런데 다시 세금 때려붓다가 망하거나 중진국으로 떨어지거나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기대하는 거는 그 우주기원하고 세계기원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죠.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조선에서 시작돼서, 홍산문화에 시작돼서 햇빛을 따라가 지구를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죠. 그게 하나 안심되긴 한데, 세금 때려붓다가 우리 아들하고 손자 때는 다 날아간다, 죽는다. 그 때려붓다가 망하거나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중국한테 잠식된다. 그리고 저 북한의 경제만 발전시키기가 됩니까?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왕조 체제에 살았는 저 국민들 어떻게 됩니까? 저거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거 다 교육시켜야 된다. 북한에 있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공산주의나 왕조 체제나 우상화 이런 거 다 원천 무효시켜야 되죠. 그게 영원도 7, 80년 동안 세뇌 교육을 통해서 영혼까지 잠식했는데, 인민들 영혼까지 잠식했는데, 그 바꾸기 쉬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하드웨어,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살았거나 살았던 그 집 말고는 다 때려 부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금강산 관광 가보시고 개성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북한 집들 진짜 발로 차면은 자빠집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겠나 싶은데 아닙니다. 발로 차면 진짜 자빠져. 다 부수고 다 새로 해야 된다. 누구 돈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 돈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 아들, 손자들이 같은 가족끼리도 돈 100만 원 빌려주기 힘들고 친척 간에도 서로 살기 바쁜데 북한 사람들 언제 봤다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6.25 때 남침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제를 파탄내고 그 뒤에도 무장공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통일전략전술을 통해가지고 남한에 주사파 빨갱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을 만들고
그 걔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세금 뜯고 나라 빚을 뭐 천조나 늘리고 국가민족을 갖다가 잘게 부숴서 김정은 아가리로 쳐내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그 북한 사람을 위해서 왜 우리 아들과 손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들과 손자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자신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이런 판에 거기다가 북한 인민들까지 그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나도 못 먹고 살아 죽겠는데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겠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 이상은 이상이지만은 현실은 무섭죠. 그리고 남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책임져야 된다. 젊은이들은 직접 자기가 책임져야 돼. 젊은이들은 지가 직접 책임지고 저 아들이 또 책임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북한에 있는 그 악질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 간부라든지 경찰 간부라든지 정보기관 간부라든지 군 간부라든지 이런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고 북한 체제의 그 고름이고 그 암적 핵심 존재인 걔들은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주도로 해가지고 남한을 통일하면은 죽이거나 감옥소 보내면 되죠. 수용소 보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북한의 당 간부라든지 경찰 간부라든지 정보기관 간부라든지 군 간부라든지 이거 수용소 보내거나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수용소도 못 보내요. 그래서 악질적인 사람 몇 명만 처벌이 되겠죠. 근데 처벌한다고도 볼 수 없어. 왜? 개인 유전자가 있지만 역사 유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청산했습니까? 못했죠. 친일파 청산 못한 것도 빨갱이들 때문에 청산을 못했어. 이승만이는 친일파 청산하고 싶었는데 국민들의 78%가 공산주의를 원하네. 남한에 남노당이 어마어마하게 있네. 매일 폭동지기고 생난리적이네. 공산을 하락하네. 북한에는 벌써 북노당이 설치돼가 있고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가 있고 뒤에 소련하고 중국이 뒤를 받치고 있네. 지원하고 있네. 가만 놔두다가는 남한이 공산이 되겠네. 그게 남한을 막을 세력은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전부 유학 갔다 오고 엘리트들이 대부분이고 또 일자 없이도 모르는 노동자 노무원이 대부분인데 그걸 상대할 사람은 누굽니까? 배우고 행정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깡이 있는 것들은 친일파밖에 없었어. 울며 겨자 먹고로 친일파를 동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은 겁니다. 필요악이었어. 나도 처음에는 이승만이를 친일파 청산 못한 거에 대해서 이승만을 욕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일파 청산 못한 거는 빨갱이 때문이다. 남한이 빨갱이가 없고 북한이 빨갱이가 없었다면은 친일파 때려잡죠. 이승만에도 독립운동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친일파 때려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아니거든. 친일파 때려잡는 것보다 공산화 되는 게 더 크고 무섭거든. 그러면은 당 간부나 북한의 당 간부나 경찰 간부나 정보기관 간부나 군 간부 얘들은 그 체제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권력도 마음껏 무소불위로 누리고. 근데 통일되면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도 못하고 수용소도 못 보내. 그럼 얘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 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도 시아, 북한 이래 연계해가지고 국제범죄 집단으로 발전할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의 남한의 그 범죄 근거율이 높은 게 저 쓰레기 걷고 저 쓰레기 같은 경찰들이 잘해가 그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섬이죠. 도망 못 가죠. 북으로 도망갑니까? 범죄 지르고 북으로 도망갑니까? 바다를 통해 도망갑니까? 하늘을 통해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항구 몇 개 된다고 그거 막아보면 끝인데 공항 몇 개 된다고 그거 막아보면 끝인데 그래 근거율이 높고 강력 범죄율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돼가지고
중국이 열리고 러시아가 열리고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중앙아시아까지 막 뻗어나가죠. 러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동유럽, 뭐 서유럽, 북유럽 다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범죄 감당 못 합니다. 잡지도 못해요. 그냥 추기 보고 티 보면 그만이야. 못 잡아. 영화에서 펼쳐지는 뭐 미국 영화에서 펼쳐지는 그런 국제 범죄 조직이 생긴다. 이놈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죽지는 않으려 그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세계 최고 깡패 국가인 중국, 러시아를 갖다가 직접 상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부담과 문제 말도 못한다. 군사 문제 아까 이야기했죠. 국경이 국경이 뭐 2배가 뭡니까? 몇 배로 늘어나죠. 지켜야 될 국토와 바다가 하늘이 몇 배로 늘어난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그 범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제 국경이 맞대었다고 상국로로 가려고 그러겠죠. 지금도 한 발 떨어져가 있는데도 지금 중국은 동북 공경하고 상국로로 하려고 그러고 황제노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지금 북한이 중간에 있으니까 한 발 떨어져가 있는데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와가지고 고기 먹이잡으로 잡아가도 그 경찰에 단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뭐 창 들고 설치고 그래가 우리 경찰 죽고 그랬죠. 살해당하고 그랬죠. 근데 북한은 음하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다시피 중국 애들이 처음에 불법 조업하면은 이빨을 부러뜨린다 그러죠. 그 두 번째 불법 조업하다 걸리면 총으로 쏴본다 그러죠. 그리고 막 총으로 쏴도 중국에서 가만히 있어요. 원래 저거가 그러거든. 그리고 북한한테 항의해봐야 되지도 않거든. 저거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명 죽는 거 몇십 명 죽는 거 끄떡도 안 해요. 중국 사람 생각이 뭡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남한 아이라면은 인구를 좀 갖다가 줄였으면 좋겠다.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국경이라든지 바다 저거 엄하게 지킵니다. 중국에 대해서. 물론 뭐 자원도 팔아먹고 뭐 바다 어업권도 팔아먹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국경을 맞대면은 그 중국 애들 그 국경 넘어오는 거라든지 국경 분쟁 일으키는 거라든지 또 그 황해 바다에서 그 불법 조업하는 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깡이 없어가 그래 막지도 못해요. 북한 애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깡이 강해가지고 뭐 중국 뭐 러시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할 건 다 하고 소리 낼 건 다 냅니다. 그래 낼 수 있는 게 깡도 있지만은 북한 애들이 고구려 후예라서 기상이 있죠. 중국도 북한이 입술과 이빨의 관계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봐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직접 국경을 맞댔을 경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말도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북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라든지 이 골 때리는 깡패들, 이 대륙 국가들하고 차단이 되고 우리 그 70년간 차단을 해서 그 대륙 세력의 나쁜 점을 갖다가 차단을 하고 우리 해양 세력의 좋은 점을 갖다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중국 추종하고 북한 추종하고 이런 놈들이 천지빛깔인데 또 중국에 스스로 사대하는 놈이 종북주사파 빨갱이 프로해서 종북주사파 빨갱이 출신 대통령까지 천지빛깔인데 막상 국경 맞대에 보십시오. 친러파, 친중파 막 생깁니다. 구한말처럼 막 뭡니까? 친일파, 친미파, 친러파, 친중파끼리 해가지고 생찌랄 발광을 뜰 것이다. 저끼리 편 갈라가지고. 여러분, 대륙 세력이 오늘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압니까? 우리가 대륙 세력하고 막 바로 맞대고 있었으면 우리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역 강국이 되거나 문화 강국이 이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륙 세력하고 이 땅하고 물하고는 근본적인 풍수지리상이나 지역상으로 시작해서 또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본적인 그 특성이 틀리고 그것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들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한반도는 노마처럼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 세력과 연대하고 해양 무역을 해야 하는데, 자, 육상과 해양 무역을 열심히 하는 고구려 백제는 22개 담로를 설치했죠. 또 고려시대 때도 백남도에 뭐 아라비아 상인까지 뭐 난다긴다 해가지고 경제, 문화, 국력 이런 게 모두 번성을 했다. 그런데 농산물을 중요시하고 상공업과 국제 무역을 핍박하고 중국에 사대하고 세국을 한 조선은 어떻습니까? 외침 가난 폭격을 면치 못했죠. 자, 산을 택한 민족, 땅을 택한 민족, 소중화를 했던 중국하고, 중국이 사대했던 조선하고, 물을 택한, 해양 세력을 택한 네덜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 해양 세력하고 교역하고 선진무대를 받아들였던 일본은 어떻습니까? 메이시시 유신을 해서 선진국이 되고 2차 대전까지도 일으키고 미국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대륙 세력을 선택하느냐 해양 세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민족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바뀌더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변형은 미국 등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고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대륙하고 해양 세력의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성격이 어떻습니까? 대륙 세력은 전체주의, 독재, 공산주의, 인명경시, 세국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동서고금의 역사를 비교해보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또 해양 세력의 근본 특성이 뭐냐? 물은 지혜죠. 물은 유동적이죠. 땅은 고정대가 있죠. 자, 해양 세력의 지향적인 특성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분권제도, 자본주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맞대면은 우리가 나쁜 대륙 세력하고 단절을 하고 좋은 해양 세력들하고 연결을 해서 번영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했는데 또 중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면은 그 나쁜 것들을 갖다가 원하든 원하지 않거든 받게 돼 있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도 친중파가 난리인데 친중파 생기고 친러파 생깁니다. 거기다 친일파, 친미파까지 아주 난리 뻐꾸통을 지길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쏙국화를 할 것이다. 쏙국을 참으려고 할 것이다. 쏙국이 아니고 완전히 병합하려고 될 것이다. 중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병합됐죠. 우리나라가 병합이 안 된 건 뭡니까? 그 산으로 중간에 막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들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최고 똑똑하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된 거죠. 근데 자, 중국이 그 주변국을 갖다가 병합하는 거 어떻습니까? 만주도 저가인데 만주도 뭐 차지하고 내몽골도 저들이 차지했죠. 티벳도 점령하고 이구르도 점령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중국화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남아도는 게 인구죠. 인구를 갖다가 만주, 내몽골, 티벳, 이구르 이쪽에 확 이민을 보냅니다. 이민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인구가 뭐 더 많은 데도 있고 뭐 40% 정도 이렇게 중국인들이 그런 데가 천지백갈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구가 40% 되면은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건국했을 때 총리가 그 벤구리온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 벤구리온 맞죠? 그 양반은 뭐라고 자기가 유언을 남겼습니까? 밑에 후배 지도자한테 남긴 게 뭐냐 하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70%가, 최소한 70%는 돼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70%를 갖다 넘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민족, 이스라엘 그쪽에 그 아랍 민족을 갖다가 30% 내리든지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구가 70%를, 이스라엘 민족이 70%를 갖다가 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유럽도 큰일 났죠. 저기 막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막 자식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낳아 제끼고 이러니까 이슬람교가 뭐 소위 장식을 대고, 지금 이슬람인들한테, 아랍인들한테 저처럼 장식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범죄가 늘어나고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경이 맞대면은 이게 뭐 합법적이든 불합법적이든 막 밀고 들어올 거라. 그래서 지금은 왜, 지금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이 맞대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데요. 야인바나 북한이 제일 깡패 독재국가고 제일 못 사는데 그거 누가 와? 가락해도 안 가지. 그리고 북한에서도 국경을 또 틀어막고 있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놨죠.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중국인들이 남한에 불법 체류를 하거나 불법 밀입국을 하는데, 국경이 맞대고 있으면은 또 중국 정부에서도 남한을 완전히 속국이 아니라 잠식하기 위해서 인구를 막 들여보낼 것이다. 그런 합법 불법적인 중국인들이 남한에 꽉 들어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주 꼴라고, 내몽골 꼴라고, 티베트 꼴라고, 이구르 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문약해지고 쇠퇴하고 소멸하더라. 토인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은 도전과 응징이라고 그랬죠. 세계 역사는, 동서고금 역사는 도전과 응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천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천적이 없으면은 균형과 조화가 알려져서 자멸하더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고, 정강의 때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벌써 47분인데 예를 들면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죠.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천적이 없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차를 한 곳에서 만들고 휴대폰을 한 곳에서 만들면은 독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라든지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를 잘 잊고 평화가 유지되면 문약이 빠지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자멸하는 민족이죠. 이 똑똑한 민족의 그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떠돌다가 그 시온주의가 있었어요. 그 600만이 학살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시온주의가 꺼졌어. 왜? 여기서 그냥 뭐 대충 살면 되는데 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랬는데,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가스에서 600만을 학살하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시온주의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가져야 되겠다. 문약해지면은 자주 국방을 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없다. 이래서 2판, 4판, 03판으로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가서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그 전쟁을, 뭐 4차 전쟁이 했습니까? 6차 전쟁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지켜냈죠. 자, 여러분, 개인 유전자도 있지만은 국가 민족의 역사 유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현재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는 걸 갖다가 눈금 없는 자의 눈금을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새겨놨을 뿐입니다. 역사는 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삼국이 고려 신라 백제가 나눠서 경쟁할 때는 서로 간첩도 보내고 서로 공작도 하고 난리도 지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구려는 중국의 막다리를 깎고 신라는 어떻습니까? 아랍하고까지 무역을 했고 백제는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서 일본, 전라도 지역, 중국의 저쪽에 동북 쪽, 동남아시아, 홍콩, 마카오 이런 데 다 담로를 설치했죠. 이 해안 강국이었죠. 그 뒤에 고려는 어떻습니까? 고려도 위에 발해하고 서로 고구려 후예인 발해하고 서로 경쟁을 했죠. 고구려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세계하고 무역도 하고. 고려가 그 뒤에 또 여진족하고도 서로 경쟁을 했죠. 그때 여진족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까지도 여진족이 만들고 했죠. 이때도 서로 경쟁했을 때 여진족은 사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데 단일민족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게 다민족 국가죠. 우리하고 한 4,000쯤 되는 고구려 후예가 여진족들이죠. 옛날에 조선 연방을 같이 구성했던 민족이 또 여진족이고, 얘들하고 경쟁했을 때는 이렇게 잘 번성했어요. 근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단일 국가죠. 만주에 여진족이 있었지만은 아주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분란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뭐 태종부터 시작해서 뭐 세조부터 시작해서 뭐 성종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쪽에 대한 그 무능한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가지고 아주 개박살을 냈죠. 그래서 중국에는 사태니까 정권이 안정되고 그냥 경쟁할 세력이 없으니까 조선이 문약에 빠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당하고 결국은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당하고 그렇게 당한 가운데서도 그 여진족한테 간첩 좀 변해적 하니까 그런 건 성리학의 나라 작은 소중국의 나라 이런 군자의 나라에서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간첩도 안 보내고 이지랄 하죠. 그지랄 하다가 국토가 열린되고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여자들이 끌려가고 뭐 이지랄을 했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쟁이 없으면은 문약에 빠지고 쇠퇴하고 자멸하더라. 특히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더 그렇다.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다. 개인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민족의 유전자도 있다. 그거로 봤을 때 역사를 가정하지 말라 그러지만 역사를 되풀어야 한다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면은 그리고 또 평화가 찾아오면은 또 물론 중국 러시아가 가만 놔두지도 않겠지만은 중국 러시아가 뭐 신사적으로 가만히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면은 경쟁할 상대가 없어지면은 단일 민족이 되면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나라가 한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문약에 빠지고 또 쇠퇴하고 자멸할 것이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서로 분리대가 있을 때는 치고받고 할 때는 서로 항상 자주박강하고 긴장하고 이러죠. 서로 천적이 있을 때. 조금 더 예를 들고 가야 되겠나. 우리 이병철 회장이 그 쌀농사를 짓다가 쌀농사를 지어보니까 별 소득이 안 났어. 거기다가 쌀농사 짓는 데다가 미꾸라지를 풀었어. 근데 A 논에는 미꾸라지가 좀 비실비실해. 숫자도 적고. 근데 B 논에는 보니까 미꾸라지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2배로 많고 미꾸라지가 통통하게 사라졌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A 논에는 미꾸라지 천적인 메기가 없고 B 논에는 미꾸라지 천적인 메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또 경쟁한 통일이 안 되고 통일에 대해서 한 나라로 하면은 또 그 조선처럼 문약한 나라에 빠지고 쇠퇴하고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걸 제일 걱정합니다. 그래서 통일해봐야 좋을 거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대안은 뭐냐? 나는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잘 지냈고, 다 우리 더 융성했고, 고구려하고 발해도 말이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융성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역사 유전자가 통일 안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가 아주 좋은 애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캐나다는 누가 세웠습니까? 영국인들이, 후예들이 세웠죠. 물론 캐나다의 케벡주는 프랑스 후예들이 세웠는데, 그게 이제 그때 케벡주가 영국 그거에 아마 점령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크게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영국의 후예들이 세운 거죠. 그렇지만 서로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고 다 신상의 나라죠. 둘이 이렇게 붙어가 있으면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이 무슨 서로 병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없죠. 미국 민화도 그대로,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살죠.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통일해봐가지고, 이론적으로 따지봐도 그렇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통일해야 되나? 미국하고 캐나다 이리처럼 지내면 되지.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지내면 되지. 고려하고 발해처럼 서로 지내면 되지.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또 죽고 못 살아가지고 서로 합치자 그러면은 그때 되고 합치면 되지. 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꼭 바라고 싶은 분들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잡한 거 어렵고 난해하고 거시적인 거 다 때려치우고, 젊은 사람들은 가뜩이면 자기도 어려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는데, 거기다가 본인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 때까지 세금을 갖다가 북한에 다 때려 쳐박아야 된다. 그러다가 망할지도 모르고 후진국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자, 지금 노땅들 우리가 얼마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노년이 또 힘들면 더 힘들죠. 젊은이들은 미래라도 있지, 희망이라도 있지. 자, 우리는 아이들 하더라도 우리 아들 손자가 친척끼리 서로 100만 원도 서로 못 빌려주고 내 살기도 바쁜데, 북한에 우리를 갖다가 6.25 때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나쁜 짓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북한 민족이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아들하고 손자들이 다 죽어납니다. 세금 낸다고. 그래도 좋으면은 통일 찬성하세요. 나는 통일 반대합니다.